네, 안녕하세요. 초엔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시기가 왔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올해 바로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크기의 꽃나무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파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어린 모종이나 한 2년생, 3년생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정원에서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를 기약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키워가야 되는 것들인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올해 바로 어느 정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해 바로 예쁘게 볼 수 있는 꽃나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역시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품종 중에 마음에 드는 품종과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5분을 선정을 해서 그 품목들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인터넷 쇼핑몰로는 10%, 그리고 현장 방문으로는 20%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종은 이스라지라는 나무입니다. 봄꽃나무인데 풀독이라고도 하고 산앵두라고도 하고 이스라지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그냥 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풀독이와 산이스라지와 모두 다 다른 식물인데, 육안으로 볼 때 꽃의 컬러만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해서 그냥 다 통칭해서 생산이 되고 통칭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이 가지마다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눈에서 거의 다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크색 꽃이 피어서 이 목대 전체가 꽃으로 가득할 만큼 굉장히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앵두나무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앵두도 많이 달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달리게 되는 그런 봄꽃나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눈이 굉장히 많이 가는 수종이에요. 왜냐하면 꽃이 이 가지를 다 뒤덮을 정도로 빼곡하게 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앵두나무 계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도 꽃이 만개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늘 재고 없이 잘 판매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를 아마 심으시면 올해 빼곡하게 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모종 5,000원짜리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건 목향장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목향장미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는 루테아라고 불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노랑민찔레 장미라고 많이 불리는 덩쿨장미입니다. 이 목향장미는 저희는 처음 팔아보지만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장미 매니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목향장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덩쿨장미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어서 훨씬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다칠 염려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바닐라 톤이 나는 노란색 꽃이 겹꽃으로 아주 풍성하게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의 화형과 그리고 가시가 없다는 점이 이 목향장미가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루테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부지방에서만, 그러니까 영하 12도, 13도 이하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만 월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동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남부지방의 특권으로서 또는 해안 지역의 특권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루테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중부지방에 있다 보니까 판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택배주분이나 아니면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이 목향장미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향장미 중에 이 정도 되는 규격들은 거의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향장미를 꼭 심어보고 싶으셨던 분들 중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큰 걸 원한다 하시면 이 목향장미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하시면 이렇게 화분으로 재배된 상품이 10,000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를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도 없고 꽃도 아주 훌륭해서 남부지방에서는 다른 노란색 꽃이 피는 넝쿨장미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장미 정원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수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금목서라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남부지방에 뭐 여행이나 업무차 가셨다가 이렇게 된 수영에 가을쯤에 좋은 향이 나면서 흰 꽃이 피면 은목서고요. 그리고 노란색이나 주황색 꽃이 피어 있으면 금목서입니다. 가을만 되면 굉장히 많은 주문 문의가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금목서고, 이 역시 앞서 소개시켜드린 목향장미처럼 남부지방의 특권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바로 이 금목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금목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금목서가 그냥 이파리만 있는 채로 잘 자라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란색 또는 주황색 꽃을 피우고 엄청나게 풍부한 향을 퍼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노란색과 주황색 꽃이 피는 게 품종이 엄연히 다른 구분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노란색이 피든 주황색이 피든 그냥 금목서로 다 재배가 되고 있어서 꽃의 컬러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중에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은목서가 흰색이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필 수 있는 금목서가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될 거고, 지금 묘목이 굉장히 품질이 훌륭한데 이런 묘목 품질이 가을이 되면, 이 금목서가 예뻐질 때가 되면 전국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 판매가 돼요. 매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 또 언젠가 이 나무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매할 수 없어서 심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구매하셔서 심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구화입니다. 이 설구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불두화 또는 아니면 분꽃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가막살 나무에 속하는 건데, 이 설구화도 역시 가막살 나무에 속해서 불두화를 연상시키면 좋은데, 아기의 주먹만한 흰색 꽃이 송골송골 맺혀서 개화를 합니다. 개화를 해서 그 모습이 눈덩어리 같다고 해가지고 설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불두화나 다른 계열의 이제 가막살 계열보다 훨씬 더 아담하고 귀여운 형태로 꽃이 개화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설구화 지금 이렇게 분묘로 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구화는 화분에만 들어가서 뿌리가 돌리면 이 정도 수영이 싸면 2만원 아니면 3만원씩 가격을 호가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설구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좀 비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주 조팝입니다. 소주 조팝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봄에 공원을 거닐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이 조팝꽃, 하얀 꽃이 빼곡하게 피어서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의 대부분은 공조팝이라고 하는 조팝입니다. 그 공조팝 같은 경우가 흰색 꽃을 굉장히 빼곡하게 피우면서 전체적으로 꽃의 컬러가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개화량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미 정원수나 조경수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소주조팝은 그 공조팝의 겹꽃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겹공조팝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소주조팝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 꽃이 일반적인 공조팝은 홑꽃에 노란술이 노출된 채로 빼곡하게 꽃을 피운다면, 이 소주조팝은 완전히 겹꽃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공조팝보다는 더 화려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들여다보면 더 화형이 예뻐서 굉장히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조팝 계열들은 키우기가 워낙 쉽다 보니까 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한 키가 제 어깨, 그러니까 한 1m 60cm 전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3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기에도 별로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느껴져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택배로 받으시게 되면 일부 이렇게 잘라서 전지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가능하면 이제 매장에서 구매를 해주시고, 택배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배송이 돼야 된다라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장미조팝입니다. 이 장미조팝은 소주조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공조팝이 흰색 홑꽃을 빼곡하게, 그리고 소주조팝은 겹꽃의 흰색 꽃을 빼곡하게, 그리고 이 장미조팝은 겹꽃인데 이 화형이 아주 작은 백장미처럼 생겨서 장미조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첩조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 꽃대가 이미 가지마다 다 빼곡하게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지 전체에서 모두 다 작은 장미꽃 같은 이 조팝꽃이 굉장히 빼곡하게 피어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정원을 다루시는 분들 또는 정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주조팝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요. 아까 보여드린 소주조팝이 3만 원이라면 이 장미조팝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키는 한 1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대도 훨씬 비싸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제 택배로 보내면 잘라서 배송을 해야 되고, 그럼 이 꽃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가능하면 현장에서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 이 가격이 너무 부담되고 난 좀 더 오래 키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천 원짜리 작은 포트가 있으니까 이 상품을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남경도입니다. 이 남경도는 사실 작년에도 한번 찍어서 굉장히 빠르게 품절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꽃나무가 바로 이 남경도입니다. 이 남경도는 도화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복숭아꽃을 피우는 나무인데, 상대적으로 좀 연배가 어리신 분들, 좀 젊은 세대들은 이 도화꽃의 화려함을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도화꽃이 만개했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화의 화려한 게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바로 이 남경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마다 눈이 부풀고 있는데 거의 모든 눈에서 꽃이 개화를 하게 되고, 진분홍색 겹꽃으로 아주 풍성하게 개화해서 도화 중에서도 꽃이 가장 예쁜 게 바로 이 남경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원래 남경도는 흰색, 붉은색, 핑크색 다양한 색깔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진 핑크색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키워보시면 꽃이 필 때만큼은 굉장히 화려해서 후회가 없을 그런 수종이라고 보이고, 수영 대비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서 부담 없이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꽃복숭아 나무들은 키가 3m, 4m 이상 크는 굉장히 큰 수종들인데, 이 남경도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키가 늦게 자라는 편이고 수영의 밸런스가 잘 잡히는 편이어서, 내가 복숭아꽃 한번 내 정원에서 보고 싶었는데 복숭아꽃이 너무 크게 크니까, 대부분의 도화들이 너무 크게 크니까 고민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남경도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모과나무입니다. 왜 꽃나무에 모과나무를 소개하지? 라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과 하면 가을에 달리는 연노랑색 타원형의 은은한 향기를 내는 그 열매를 생각을 하시기가 좋은데, 사실 이 모과나무는 봄에 피는 꽃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이렇게 진열만 돼 있어도 지금 보시면 벌써 순이 이렇게 트고 있는데, 이 순에서 핑크색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거든요. 근데 이 꽃의 컬러가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들고, 그리고 화형도 예쁘고 과하지 않아서 꽃나무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전 늘 해왔고, 심지어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모과 열매가 주는 관상 가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감나무 같은 거 심었을 때 가을에 감이 풍성하게 달리는 걸 보면, 물론 먹기 위해서 감을 키우는 분들이 거의 많지만 그 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그 정취가 있는데, 모과도 마찬가지로 봄에는 예쁜 꽃을 보고, 그리고 가을에는 또 예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경수로서도 관상 가치가 아주 빼어난 그런 수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 여러분들이 바로 예쁘게 볼 수 있는 꽃나무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그리고 또 천천히 원래 하던 대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손님들하고 계속 동선이 겹치고 손님들의 이제 구경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 쇼핑몰 페이지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둘 테니까 정보가 좀 부족한데 싶으신 분들은 쇼핑몰 페이지를 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